먼저 이 시험은요, 농금원이라고 아까 농업정책보험금융회 있죠? 거기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자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여기다 맡겼어요.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요, 일단 학력, 성별, 영역, 국적 구분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는요, 이거 이제 중요한데, 당해 연도 그리고 직전 연도 1차 합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5월 정도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럼 5월에 1차 합격하요. 바로 한 8월 달에 2차가 있는데 그때 바로 보셔도 돼. 근데 그때 2차가 안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유예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2차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한 번 유예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혜택이 있죠. 우리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 사정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들한테 예전에 손해평가사 제도가 없을 때 맡겨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 농작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도 손해평가사 자격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이미 기득권으로 그걸 부여받은 걸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죠. 그러니까 평가사 따라고 해도 안 해요. 그 기득권을 안 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정책적으로 좀 다 뺏어와야, 그래서 우리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대신 이제 1차 시험은 면제해 줍니다. 이 사람들 1차 시험. 그래서 2차만 보게끔. 또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1차는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2차 봐라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이나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험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 업종에 종사한 지 3년 이상 있는 사람들은 1차는 면제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들. 그래서 이제 가끔 농협에 과장으로 이렇게 재직하다가 정년퇴임 하신 분 중에 자기가 보험 담당 업무를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1차가 면제돼. 근데 본인이 1차 면제인지 모르고 한참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걸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차 안 나와.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면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1차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1차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시험 과목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1차는요 1과목, 2과목, 3과목 총 3개를 봅니다. 1과목이 상법 보험편이고요, 2과목이 농업재해보험과 손해평가 요령으로 되어 있고, 3과목이 농학개론 중 재배학, 원예작물학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목별로 똑같이 25문항이고요 사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가 아니라. 그리고 시험시간은 9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25문제니까 25분이 아니라 5분 플러스 해가지고 30분씩 부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1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은 이제 법과목이라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 법령 내용만 제대로 잘 정리하시면 고득점 나와요.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건 이 농학개론이라는 게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 분야 이렇게 대학 가더라도요 1학년 때 배운 농학개론 책이 뭐 이따마나 두꺼워. 그 중에서 이제 재배학, 원예작물학을 좀 골랐어. 왜? 우리가 농작물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걸 좀 공부하게끔 이제 이걸 1차 과목에 집어넣어놨는데, 그 방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 다 못해.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냐, 꽈락만 넘기면 돼요. 자, 그래서 1차는 어떻게 준비한다? 이거 2개만 열심히 하면 여기는요 고득점 나와요. 거의 다 80점 넘어요. 네. 거의 80점 넘고 이제 이게 꽈락만 넘기면 되는데, 자, 몇 문제요? 25문제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몇 점이냐? 4점. 4점이에요. 그러면 10문제만 맞히면 몇 점이에요? 40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문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려운 거요, 어려운 거 10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문제만, 혹시 이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5개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꽈락만 넘기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태주니까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 자, 전략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저와 이 2과목은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거의 고득점 80이 아니라 90점대 맞게 다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꽈락만 넘기면 되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만 해도 돼요. 막 그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해도 어차피 틀릴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도 틀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우리 보면요 나오는 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맞춰도 10개는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15개는 무난하게 맞아요. 그리고 잘 찍으면 오히려 이것도 7, 80 나와요. 그러니까 1차는 부담 없이 편하게 하시면서 2차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는 나중에 이제 1차 할 때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이런 전략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유 있게 학교 갑니다. 1차.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2차죠. 2차는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과목별로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5문제, 서술형,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5문제인데, 이 단답형은요, 한 문제당 5점이에요. 한 문제당 5점이고, 여기는 한 문제당 15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략할 거냐? 자, 단답형 3문제, 그리고 서술형 3문제. 자, 그러니까, 자, 3문제, 3문제씩만 확실하게 맞춘다, 이러면 돼요. 3문제, 3문제. 그러면, 자, 여기 몇 점? 15점. 자, 그리고 여기 45점. 그래가지고 평균 60에서 우리 합격 점수 60. 그러니까 다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문제씩은 버려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2차는 이런 식으로 5점짜리, 15점짜리를 각각 3문제, 3문제씩만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이 파트는 어려워. 근데 공부해도 잘 모르겠어. 그럼 버려도 돼요. 근데 그게 꼭 나왔다. 그러면 15점 날아가더라도 돼요. 근데 꼭 나오려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숨 걸고 다 완벽하게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와 2차 어떤 전략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60 넘겨서 합격할 수 있게끔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 대비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도 하고 모의고사도 보고, 그럼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자, 그런 거는 그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경험을 해봐야 그게 알지. 경험해 보지 않고 미리 얘기해봤자 안 들어와. 자, 그래서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7개년 합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10일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자, 그럼 1차 같은 거 봐봐요. 응시 인원, 여기다 이제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응시 인원은 이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합격 인원을 보니까 꽤 많아. 그래서 합격률 봐봐요. 자, 거의 어때요? 70%. 그래서 작년보다 이번에 더 많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합격률은 뭐다? 1차는 70%. 그러니까 1차는 거의 합격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요, 시험장에 가신 분들은 거의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고 사진 생겨서 시험장 못 갔다, 이런 분만, 그리고 나는 시험장 경험해 보겠다, 이런 분만 안 된 거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거의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천천히 1월부터 뭐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쫓기듯이 하면 불안하니까 좀 여유 있게 뭐든지 일찍 이렇게 시작하면 좋기는 해요. 그래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공부도 잘 되지. 뭐든지 쫓기듯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남들 그런 얘기 많이 해. 그거 한 2주일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아니야, 제발 부탁인데 그런 잘난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이 2주지 본인 1년 하고 2주야. 자기 잘난 소리 했다고 누가 인정해 주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험 공부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해도 어때요?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가 완벽하게 합격 점수 나올 수 있게끔 대비해 놓는 게 좋지, 뭐 한 달 하면 돼,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아셨죠? 자, 그런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자, 문제는 이제 2차예요. 올해 아직 발표 안 났어요. 이제 우리 11월 달에 발표 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 이제 통계 수치가 없는데, 작년 걸로 하냐 잡아. 보통 이때 이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금
이렇게 출제 비중. 여기 보니까 상당히 높죠? 이때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냐면 15점짜리 문제가 오류가 나가지고 두 문제라 모두 정답자리죠. 15점짜리가 두 문제야. 이건 뭐 그냥 거의 합격이지. 그러니까 시험을 쳐도 이때 치는 사람이 참 운도 좋았지. 그러니까 운때라는 게 있어.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한 10% 되다가 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5.5. 작년에 갑자기. 근데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조금 어려워서 합격률이 저조할 거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 기본에 충실하면,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토대로 응용력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반복 계속적으로 연습하신 분들은 다 합격이에요. 지금 어렵다고 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벌써요, 이번에 1과목 같은, 제가 이제 1과목을 담당하는데 2차 1과목 100점 만점 맞았다고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맞았다고. 그럼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안 하고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은 기본에 충실하죠. 자, 그러면 올해도 이제 이보다 조금 적게 나올지 아니 이보다 조금 높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 합격 퍼센테이지만 보고 합격하기 어렵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여기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워서 틀린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이 시험은요, 계산기 잘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어때요? 대부분 연령대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이런 게 조금 더뎌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숙달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해. 그러면 됩니다. 근데요, 그럼 지금 우리 연령대 합격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봐보세요. 자, 합격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자, 어디가 합격 제일 많아요? 봐봐요. 50대 제일 많잖아요. 60대 이상도 어때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고 합격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젊은 층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층도. 자, 그래서 이제 점점, 근데 이제 10회 때 이제 작년에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줄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조금 어렵게 나와서 이제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해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별 비교해 봅니다. 우리 여성이 이제 이 정도 합격했는데요. 자, 9회 때에 비해서 10회 때가 확 늘었죠. 자, 근데 이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금까지 우리가 11회인데 1회부터 10회까지 통계를 내면 점점 늘어왔어요. 줄어든 적은 없어요.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 없어요. 이거 임금 차별 없어요. 나이 들어도 똑같은 조건 하에 똑같은 월급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조금 더 매력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요, 우리 남자들분 어때요? 남자분이 열심히 해요? 여성분들이 열심히 해요?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합격률이 더 올라가요. 아까 제가 이번 1과목 100점 맞았다. 여자분이 30대 초반 젊은 사람인데 평소도 열심히 해요. 모의고사 보면 막 100점 맞고 그래요. 그러더니 막 역시 잘하고. 젊은 층들이 좀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가 내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어디에서 시험이 나오냐면, 이거 우리 목차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교재 목차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목차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9회 때 보면 거의 어때요? 이렇게 골고루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파트는 이제 15점짜리가 나오기도 하고 5점짜리 나오기도 하고 뭐 두 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회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출제되고, 이번 11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뭐냐? 그 전년도에 출제 안 됐으면 그 다음 년도에 출제돼야 안 돼요? 어때요? 여기 보니까 그러죠? 그 전년도에 출제 안 됐으면 그 다음 년도에 출제돼요. 자, 여기 출제 안 됐어요? 출제되고, 여기 안 됐어요? 되고, 여기 됐는데 이제 여기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출제가 안 되면 그 다음 년도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에 내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신경 좀 써야겠죠? 좀 쓰면 됩니다. 그럼 벌써 예측해서 벌써 이것도 몇 점짜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 나와요. 근데 원래 적과전 여기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나오더라도 15점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트는 또 여전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파트 소홀히 할 거 없이 우리가 공부하긴 하되 작년에 이렇게 출제 안 된 부분, 자, 올해 출제 안 된 부분, 이런 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인수지향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오고, 가축도 거의, 왜냐면 나와요, 가축도. 보통 우리 여기 농작물 있잖아요. 농작물이 자, 거의 이제 80에서 이제 거의 뭐 아니 80% 이상, 그리고 이제 가축이 한 15에서 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에서 이거 85 이렇게 정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15에서 20 가축은. 그러니까 이제 가축은 15점짜리 나오거나 5점짜리 두 문제 나오거나 그러거든요. 가축은 꼭 나오니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수지향 목적물도 꼭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그럼 이건 반드시 나온다는 거 정리하시고, 안 나오고 출제 가능이 있는 거 정리하고, 이것만 해도 얼추 합격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 탐구하기 온 게 아니죠. 어때? 진리 탐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야. 시험을 위한 공부 목적이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그럼 합격에 맞는 공부하라 이거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일단 합격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공부하시면 시행착오 겪지 않고 수월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이번 시험은요 그냥 기존의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처럼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론서 꼼꼼히 연습해야 돼요. 우리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 꼼꼼히 보시면 돼요. 꼼꼼히.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실전 연습을 통해 숙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계산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참 부족해서 안 됐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숙달을 해 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위한 함정 문제가 많이 이번에 좀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합격시켜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정 문제를 많이 파는데, 그래도 여기 함정이 어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때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기본을 강조하는데, 기본을 탄탄히 하고 응용력을 키우면 함정이 뭔지 딱 보여요, 눈에. 그리고요, 최근의 경향이 이거예요. 이거 좀 신경 쓰세요. 5점짜리 문제가 거의 15점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5점짜리는 그냥 단순히 단답형, 가로넣기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 그런데 최근에는 이 5점짜리가 15점처럼 계산해야 되게끔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이나 계산 문제를 숙달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문제 주권. 이게 올해, 작년하고 올해 특징이 이거예요. 그동안 경향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10회 때와 11회 때가 문제 조건을 길고 다양하게 해서 문제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안배하는 훈련,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통하여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푸는 사람이 이제 합격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연습해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 같이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사소한 내용도 이제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점검을 다 해야 돼. 이제 시험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당연히 어려워지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암기도 철저히 해서 놓치지 않게끔, 자, 이런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다 프린트 자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 프린트 자료로 미리미리 줄 테니까 자투리 시험에 있어서 미리미리 외우세요. 보통 우리 암기할 것은 천천히 외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는 반대예요. 암기할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암기가 잘 돼요. 마지막에 외운다? 시간에 쫓기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여유 있을 때 반복해서 미리미리, 특히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품목. 자, 우리 내년에 신규 품목 들어오잖아요. 아까 생강이나 참깨 이런 거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정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출제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제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바로바로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방침대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오시면 돼요. 잘 따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차 1과목. 이제 제가 1과목을 담당합니다.
제가 이제 1차 과목 중에 상법하고 농업재해보험법, 그리고 이제 2차 1과목을 제가 이제 담당할 건데, 그러면 자, 이 커리큘럼, 자, 일단 우리 9월, 11월 이때는 지금 이게 2022년도 이론서입니다. 이걸로 2026년 새로운 교재 나올 때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되 이제 용어 같은 것들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제 기출 경향 파악을 하면서 이제 보충 자료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1월, 2월. 자,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이때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도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자, 이거 아마 전국에서 여기만 있어요. 다른 학원은 이 커리큘럼이 없어요. 우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향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론. 그리고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론도 압축해서 정리하면서 어때요? 한번 확실하게 이제 한 달 내에 이걸 다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심화 과정인데 이때 이제 2026년도 이론서가 나옵니다. 해마다 교재가 나와요. 우리 아까 농금원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교재가 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관이 개정돼서 그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교재.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설된 내용, 개정된 내용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그래서 15점짜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다 공부를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6월, 7월은 문제풀이입니다. 이때 이제 당연히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2달간. 물론 이제 내용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최종 마무리 특강. 하루 날 잡아서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모의고사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8월 말이었거든, 올해. 8월 말, 9월 초 그래요. 그러면 한 달간 한 모의고사 볼 수 있는 시간. 올해는 이게 4회 했거든요, 4회. 근데 이제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내년에는 이거를 한 7회 정도로 더 늘려서 연습을 더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 시간 안배하는 거, 이건 충분히 연습을 시켜서 시험장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탐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합격이죠. 그러니까 뭐냐, 목표가 뚜렷해야 돼. 공부하다 슬럼프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여름에. 자, 그럴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다잡고,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공부는 교재가 중요해. 이것저것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인터넷, 유튜브 떠돌아다니는 막 이것저것 자료 가지고 보는데요, 오류투성이에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고요, 지식이 분산돼요. 하나를 2번, 3번, 4번 보는 게 낫지, 교재 서로 다른 거 5권을 한 번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찌라시, 그 자료들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합격을 하기 위해 가장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이게 3박자가 갖춰지면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선택했으면 이건 갖춰진 거예요. 자, 이거 갖춰졌어요. 이것도 갖춰졌어요. 자, 이거 갖춰졌나요? 갖춰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따라만 오면 합격할 수 있게끔.